안녕하세요. 쭈아나입니다. 오랜만에 제 메인 계정에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오늘 아침 기준으로 갑자기 비트코인이 급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대로 우리는 쭉 올라갈 수 있는 걸지, 주의해야 될 사항들까지 모두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새로 신규 채널 만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죠. 공지글을 올리긴 했는데, 많은 분들이 못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코인 주머니라는 채널이고요. 유튜브에 코인 주머니 검색하시면 지금 보이시는 이 화면의 채널을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평일에 월, 수, 금 제가 3번씩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평일에는 이 코인 주머니 채널에서 저와 함께 시장 분위기를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이유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봅시다. 어제 주머니 보신 분들은 확인하셨겠지만 제가 PC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예비치를 미리 그 전날에 받아봤었고 오늘 새벽 기준으로 확정치가 나왔는데 2.5%입니다. 우리가 예측했던 것과 이전 수준보다도 되려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면서 지금 경기 둔화로 인해서 우리가 우려했던 거와 반대의 수치가 나온 거죠. 인플레이션의 급등이 아니라 어느 정도 또 인플레이션이 잡혀가고 있다라는 기조가 확실시 되면서 지금 6월에 대한 금리 인하 가능성이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 PC 확인 전까지 어떻게 예측을 했냐면 9월 정도 돼서 한 차례 금리 인하 할 것이다라는 기조가 강했는데 지금 만약에 여름에 금리 인하 한번 나와주면 겨울에도 한 차례 해서 올해 2번까지도 금리 인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러한 부분이 그대로 위험 자산의 투자 심리를 회복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다만 트럼프 취임 이후로 오늘 새벽까지도 코인 시장이 크게 흔들리면서 지금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이 무려 1,400조 원이 증발되는 시기를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겪었습니다. 2월 들어서 2조 6천억 달러 이상의 시가총액이 감소가 되는 말 그대로 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시기를 겪었었는데 지금까지 왜 떨어졌냐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코인 주머니 채널을 통해서 여러 번 점검을 드렸었는데 첫 번째로는 이 경기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미국 주식은 더 빠졌습니다. 엔비디아 그 전날에 8%나 급락하면서 비트코인보다 시총이 2배나 큰 자산도 그렇게 많이 빠지는 위험한 시장이라 설명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바이비트 해킹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 해킹 이후로 기관들이 우리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시 한번 조금 네거티브, 부정적으로 변화됐던 것도 투심에는 작용이 됐다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채굴자들의 해시레이트가 급감하고 있는 부분 가격 하락과도 직결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취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과 관련된 법안들이 일부 공화당 텃밭에서 부결표가 나오면서 이것 또한 이 암호화폐 시장에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ETF에서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졌는데 ETF의 45%는 지금 단기 투자자들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헤지펀드들의 물량일 것이다라고 시장이 예측을 하고 있고 헤지펀드들이 ETF 차익 거래 이후로 포지션 정리를 하면서 최근에 역대급 순유출이 ETF를 통해서 나왔던 것도 부정적인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또 잠깐 언급드리겠지만 스테이블 코인 테더의 루머 또한 시장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이 됐는데 일단 바이비트 해커들이 지난 하루 동안만 3,220만 달러의 이더리움을 세탁하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바이비트가 현금 포상금까지 걸고 이 해커들을 잡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그 해킹당한 물량 중에서 실제로 회수 가능한 물량은 극소수로 알려져 있고 이 해킹한 해커들이 물량들을 빠르게 세탁하면서 현금화해 가는 과정을 좀 겪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이 위축돼 있는 상황에서 해커들이 해킹한 2조 원 규모의 암호화폐가 이더리움으로만 팔리는 게 아니라 그게 다른 자산으로까지 변환이 되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있는 과정에 있는 거였고요. 일단 지금 해커들이 해킹한 50%는 전부 다 세탁이 완료된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제 5일 안으로 나머지 물량도 전부 다 세탁을 할 것이다라고 지금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악재죠. 악재긴 한데 이걸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방 소화가 가능한 악재이니만큼 오히려 좀 털고 우리가 갈 수 있는 하나의 힘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부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오늘 아침에 비트코인은 왜 갑자기 반등을 했냐? 지금 현재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비트가 지난 하루 동안 5% 반등에 성공해주면서 85,000달러까지 한 번에 올라와 줬습니다. 아침 기준으로 어제 11시 정도였던 것 같아요. 1만 달러를 깨고 내려와서 78,000, 77,000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포착이 됐었는데 다행히도 바로 반등에 성공을 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갑자기 비트코인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 건 오늘 아침에 백악관에서 나온 속보 덕분입니다. 지금 트위터도 보시면은 전부 다 이 화이트하우스 에서 공개한 이 서류로 다 도배가 돼 있는데 3월 7일에 암호화폐 정상회담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정상회담 세계 최초죠. 도널드 트럼프가 직접 호스트가 되어서 First Ever Crypto Summit 세계 최초로 크립토 서밋을 진행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무슨 말들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나서서 암호화폐 가격을 올려주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평가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는 여기서 가장 또 주목하고 있는 건 이번 이벤트가 단순히 정치인들만 참석하는 게 아니라 이 크립토 파운더들, 크립토 코인을 만든 사람들, 그리고 CEO들, 그리고 투자자들, 인베스터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일하고 있는 암호화폐 차르 팀들이 다 참석을 한다고 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해당 행사에 누가 참석하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공표된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누가 참석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제가 예측하기로는 아마도 미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코인들의 대표들을 초청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만든 코인들을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봐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왜냐하면 트럼프도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메이드 인 USA 코인들을 키우겠다, 서포트를 해주겠다라고 직접 말을 했던 만큼 우리가 미국 기반으로 하는 코인들을 앞으로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서밋에서는 아마 해당 코인들의 대표들이 참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만든 코인들 뭐가 있냐 이것들을 잘 체크를 하셔야겠죠. 대표적으로 리플 있고요. 솔라나, USTC, 라이트코인, 아발란체, 헤데라, 스텔라 루멘, 수이, 유니스왑, 앱토스, 온도, 오피셜 트럼프, 파일코인, 테조스, 지캐시, 탱구, 멜라니아 코인, 컴파운드, 블럭, 그리고 베이직 어텐션 토큰 등등등이 있습니다. 시총 기준으로 나열을 한 것이고요. 일단 미국 기반의 코인들은 앞으로도 모멘텀이 굉장히 풍부한데 아마 이런 이벤트들이 있을 때마다 가장 큰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코인들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3월 21일부터 이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 폭스 비즈니스 기자인 엘리노어 테넛이 이 본인의 X 계정을 통해서 해당 소식을 공유를 했는데 일단 SEC가 본격적으로 새로 출발을 한 만큼 Spring Sprint Toward Crypto Clarity 이 봄맞이 암호화폐 명확성 제고를 위한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가 뭐냐? Defining Security Status거든요. 이 증권법과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게 첫 번째 주제라고 하고 더 구체적인 건 뭐 곧 알려주겠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도 첫 번째로 우리가 확인했던 회사가 누구죠? 리플이죠. 이 증권법과 관련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코인은 누구다? 또 역시나 리플입니다. 지금 SEC 수장이 바뀌고 나서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던 소송들이 대부분 다 종료가 되고 있어요. 코인베이스부터 간밤에는 제미니까지 추가적인 SEC가 조치를 하지 않고 그냥 소송 종료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도 소송 종료 안 된 코인이 대표적으로 리플이 남아있죠. 근데 3월 21일에 이 증권법을 놓고 암호화폐의 라운드 테이블을 진행한다라고 했을 때 이 증권성 논의를 놓고 가장 크게 타격을 받았던 리플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일까요? 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중 한 분은 지금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리플이 이제 20달러 이상으로 치솟을 것이고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나는 너희들한테 경고의 말을 했다라고 글을 남겼거든요. 지금 미국에서 3월에 예정돼 있는 아주 대표적인 크립토 서밋이나 크립토 이벤트에서 모두 동일하게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시각 기준으로는
리플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당 부분도 여러분들도 좀 기억을 하시면서 투자를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외 긍정 시그널들도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지난 1시간 동안 이 새벽 시간 기준입니다. 거래소에서 1조 원 상당의 비트코인이 출금됐다고 합니다. 최근에 중앙화 거래소로 물량이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시장 안에서의 가격 하락에 대한 변동성을 더 크게 불러일으켰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시간 동안 무려 1조 원의 비트코인이 외부 지갑으로 대량 출금이 됐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온체인 활동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활성 주소수가 24년 12월 이후 1일 최대치를 기록했다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온체인 활동의 급증은 결과적으로는 보통은 시장 안에서 최고점이나 최저점일 때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가격이 최고점은 아니잖아요. 바닥을 다지는 시간임을 확인했던 걸 수도 있다. 한마디로 시장이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음을 시사한다라고 인투더블록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비트코인 전략 준비금과 관련된 내용들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미국 정부보다는 각 스테이트들별로 먼저 비트코인의 전략 준비금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준으로 지금 로즈 아일랜드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의 법안을 추진을 시키면서 이 주정부가 가지고 있는 10%의 자산을 무려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한다라는 내용이 지금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엄청 영향력이 있는 스테이트는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하나, 둘 비트코인을 전략 준비금으로 모아가는 움직임들이 이 주 차원에서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최근에 있었던 암호화폐 하락을 놓고 작년 4분기의 긴축 영향 때문에 지금 그 위험 자산에 대한 유동성이 줄어들고 가격 하락이 나온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매크로 전문가도 있습니다. 줄리엔 비텔이란 분인데, 이 지난해 4분기 긴축 정책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직접적인 결과가 올해 1분기 뭐 비트코인을 포함한 전반적인 위험 자산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고요. 이제 긴축 정책이 시행되면서 유동성이 고갈된 부분이 다시금 증가되는 추세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3월이면은 상승 반전에 을 것이다라고 매크로적인 관점에서도 이야기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좀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다음 이벤트는 그 중간에 있는 3월 10일에 열리는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표결이 되면은 왜 우리가 위험한지를 놓고 봤을 때 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잘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 해당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은 모두 다 1대1로 준비금 유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대1로 이 현물과 관련된 준비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테더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자산을 미국 국채로 들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안에서도 이 비트코인의 물량이 있다라는 거죠. 이 테더의 준비 자산 중에 17.7%를 현물로 바꿔야 되는 현재 상황에 놓여 있는 건데, 그중에 5.5%가 비트코인이기 때문에 테더가 그 준비금을 맞추기 위해서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도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이 시장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과 관련된 표결이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테더발 쇼크가 약간의 시장의 우려감으로 나올 수는 있겠고요. 그래도 큰 물량은 아닌 만큼 잘 이겨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명언이 있었죠. 마이클 세일러가 네 신장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라라는 말을 내놓고 뭐 해외에서도 국내에서도 엄청난 이 밈짤이 돌기도 했습니다. 근데 피터 시프가 암호화폐 비관론자거든요. 어제도 비트코인이 더 큰 폭락이 온다. 7만 9천 달러까지 하락했지만 이걸로는 부족하다. 비트코인은 더 폭락한다라는 멘트를 남겼었는데, 이 네 신장을 팔아서 비트코인을 사라라는 마이클 세일러 말에 밑에 뭐 약간 너나 잘해라. 네 신장이나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밑에 마이클 세일러가 자, 그럼 우리 모두 피터 슈프의 신장을 팔고 비트코인을 삽시다라고 답글을 달면서 이 커뮤니티 안에서 다시 한번 좀 우픈 현상을 만들어냈고요. 그리고 어제 그 명언에 이어서 오늘은 신시아 루미스 의원이 또 명언을 날렸습니다. 이 인터뷰를 통해서 I spend dollars and save Bitcoin. 나는 달러를 쓰고 비트코인은 모은다라는 발언을 내놨는데, 자, 비트코인이 다시 반등에 성공을 해주면서
시장의 분위기가 다시금 좀 기대감으로 차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3월 7일까지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은 단 7일이지만 그래도 일주일 안에 충분히 기대감으로 다시 가격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앞으로의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갈지 다음 주 월요일에 저는 주머니를 통해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주머니 만관부 부탁드릴게요. 안녕.